네, 원투펀치 클래식으로 또다시 모였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개최를 한다, 개막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클로징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조만간 요 얘기 더 할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주에 이렇게 또 모이게 됐어요.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프리미어리그랑 이제 라리가 시작했잖아요. 1라운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그 손흥민 선수 이야기는 좀 이따 저분한테 네. 들으시고요. 라리가에서는 일단 제가 4강의 각축이 일어날 거다. 우승 후보권에서 세비야까지. 그쵸. 저 세비야를 매우 강조했죠. 4강이 다 이겼습니다. 맞아요. 네, 레알 마드리드 대승했고 바르셀로나도 뭐 막판 실점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여유 있게 이겼다고 볼 수가 있고 셀타가 사실 좀 다크호스 중에 하나거든요. 약간 고전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틀레티코 승리, 세비야는 좀 상대 또 이른 시간 퇴장이 나오는 바람에 좀 쉽게 승리 이런 네. 식으로 해서 4강이 맞는 것 같다라는 걸 느꼈고 가장 화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프리미어리그 팬들한테 특히 좀 화제였던 것 같은데 에릭 라멜라 선수가 그쵸. 세비야로 옮겨와서 뭐 교체로 나온 거거든요. 선발로 나온 것도 아닌데 교체로 나와서 짧은 시간 동안에 멀티골을 터뜨렸는데 단지 뭐 골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연계, 움직임, 주변 동료들과의 호흡 이런 부분들이 라멜라가 이렇게 좋은 선수였어라는 느낌을 아마 그 경기 좀 보신 분들은 특히 프리미어리그 오래 보셨던 분들은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아니 토트넘에서는 왜 그 볼 질질 끌고 그렇게 못했던 거야? 여기선 잘하네. 이제 그런 좀 놀라움을 좀 라멜라 선수가 선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세비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르헨티나 동료들도 일단 상당히 많고 그리고 뭔가 토트넘처럼 이제 공수 전환을 좀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스타일에 비해서는 세비야는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일단 경기를 좀 주도하는 점유도 좀 많이 기본적으로 잡고 가면서 그런 스타일인데 라멜라 선수에게 세비야가 좀 잘 맞는 옷인 것 같다. 앞으로의 라는 생각이 라운드도 들었어요.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 예. 이렇게 라리가 얘기를 해봤고 이제 또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어떠셨는지 물어볼 건데 역시 아까 한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또 1라운드도 활약을 하면서 국뽕부심이랄까요? 이런 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개막 1라운드 때 골을 넣은 적이 없었죠. 네. 시작하자마자 1라운드부터 지금 스타트를 잘 끊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 최고 성적 못지않은 혹은 아마 그것을 넘어서는 기록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1라운드부터 들었어요. 또 누누 감독이 뭐 프리시즌 동안에 보여줬던 경기력이 4-3-3 운영 위주의 또는 4-2-3-1과 4-3-3을 경기 중에 혼합하는 형태 운영이 나름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경기 역시 맨체스터 시티전을 앞두고 아마 프리시즌부터 연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짜임새 있는 그러한 경기 운영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누누 감독이 모르겠습니다. 중하위권 팀과의 경기는 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1라운드만 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기대감을 토트넘 팬들에게 줬고요. 그렇죠. 역시 맨시티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은 한 것 같지만 올 시즌에는 저항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다. 네, 다른 시즌, 지난 시즌보다는 첼시나 또는 맨유나 리버풀 이 세 팀의 전력이 확실히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는 강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 크기 때문에 시티는 최전방 공격수의 영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좀 힘들 수 있겠구나. 올 시즌에는 저항을 많이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히 받았고요. 그 첫 경기 보면서 장 의원님이 그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 시즌 매우 성공적으로 활용했던 가짜 9번 전술 네. 폴스 나인이 과연 올 시즌에도 그 정도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딱 드러난 경기가 첫 경기가 됐었는데 맞아요. 요 결과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순간 좀 어깨를 이렇게 들썩인 사람은 레비 회장, 토트넘의 레비 회장 아닐까? 이렇게 되면 케인의 가격이 좀 달라지지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시티는 폴스 나인이 이거 좀 쉽지 않은 게 일단 첫 경기부터 드러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케인은 이제 레비 회장이 거의 뭐 맨시티와 케인을 서로 조절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만약에 케인이 이번 달 말까지 이적 시장에서 이적이 된다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 몫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맨시티전 같은 경기 전술이 나온다면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보다는 슈팅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오히려 공격 포인트는 증가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빅6를 가장 많이 위협했던, 또 순위도 더 높은 순위에, 토트넘이나 아스널보다 높은 순위에도 있었지만 레스터 시티나 웨스트햄. 웨스트햄은 여전히 무서워요. 올 시즌에도. 지난 시간에 원래 이제 또 보강 잘하고 또 약간 다크호스 또 이런 주목할 팀들 얘기할 시간을 마련하려다가 말았지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도 저는 그 이번 1라운드도 그랬지만 수책, 허리라인의 수책과 데클란 라이스의 이 뭐 박스 투 박스나 또 허리를에서 수비를 보좌하는 역량, 이 중앙이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 수책 선수도 매우 좋고 네. 벤라마 같은 선수가 올 시즌에 잘하면 터질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안토니오, 보웬 뭐 이런 선수들도 지금 기량이, 안토니오는 거의 무르익고 있고 공격수로서의 역량이, 보웬 선수도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은 여전히 무섭고 레스터 시티 또한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거봐요. 제가 레스터가 아스날보다 좋아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확 원했어요. 레스터가 좋아 보인다. 레스터 시티도 여전히 괜찮다. 근데 이제 다카 선수가 또 백업 역할을, 바디 선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고, 저는 사실 레스터 시티가 조금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포파나의 장기 부상이었거든요. 그거 하나였어요. 수비가 없는데 이러면. 근데 베스토고르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막판에 이거는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네. 이러면 또 이거는 아니다. 베스토고르는 지난 시즌에 엄청나게 활약을 한 수비수입니다. 이 선수를 누가 데리고 가냐의 문제였는데 이 선수를 지금 데려왔어요. 그래서 소윤주와 함께 뭐 레스터 시티는 수비까지도 다시 또 보강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빅4를 위협하는, 빅4? 뭐 지금 현재 빅4 많이 예상하는 네. 그 강팀을 위협하는 가장 1순위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스날 얘기는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데 맞았잖아요. 이번 라운드에는. 그러니까 장지훈 의원이 아스날은 이제 논외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질 못하겠어요. 네. 논외로 하세요. 앞으로. 근데 아스날 정말? 경기를 또 제가 라이브로 봤는데 뭔가 팀에 계속 공격은 계속해요. 주도해서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골을 못 넣었으면 거기서 좀 으쌰으쌰하고 뭔가 좋아 이렇게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팀의 리더가 없어요. 네. 심점이 없죠. 네. 이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팀 내에서. 이끌어주는 이거는 제가 누군가. 선수의 개개인의 기량적인 부분보다는 팀의 지금 분위기에 대한 부분 같아요. 이 팀 자체가 페페가 그냥 이러고 접고 그냥 슈팅에 날아가면 그냥 그러면 끝. 크로스에서 결정적인 샷스인데 키퍼가 선방하면 그냥 끝.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팀 내에서 뭔가 분위기를 올리면 이제는 골 상대방도 위협을 받고 이제는 얘네들 막 밀고 들어오네. 막 정신적으로 또 강해지고 있네. 이걸 느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거기서 상황이 종료가 돼요. 네. 그거 보면서 확실히 이 팀은 지금 뭔가 안에 지금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럼 감독의 몫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안에 선수도 중요할 수 있는데 두 개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제가 밖에서 보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 안에 전술적인 부분인 걸 떠나서. 아르테타 감독은 하여튼 몇 경기 안에 결정날 것 같습니다. 네. 아르테타의 운명. 어쨌든 이렇게 1라운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사실 국제대회도 미뤄졌고 어떻게 보면 선수 이동도 늦어졌기 때문에 한 날은 좀 그냥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진짜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 주제가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선수 한 선수씩 좀 주목해봐야 될 선수들을 얘기해 볼까 해요. 역시나 장 의원님이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한 의원님이 라리가를 얘기해 주실 텐데 어느 분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뭐 우승권 얘기하고 뭐 EPL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몇 팀 설명이 지난주에도 있었지만은 네. 저희가 사실은 원래 이제 이게 좀 여유 있게 하려면 뭐 다크호스권, 중위권의 어떤 도전자 뭐 그리고 또 하위권에서 고생할 팀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적 시장의 그 영입 선수들을 통해서 약간 언급이 안 됐던 좀 덜 됐던 팀들도 약간 또 살펴보는 계기를 갖고자 하는 맞아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십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리미어리그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한 의원님이 저희 주제 정하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좀 많으니까 12명 정도 빨리 해라. 그리고 이제 앞순위에는 사실은 좀 유명한 선수들, 팬들이 좀 많이 아는 선수라서 거기는 그냥 거의 짧게.
그래서 12위까지 저는 정했어요. 그래서 12위와 11위를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첫 번째 12위는 자 사우스햄튼에서 데닝스 선수를 아스톤 빌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입한 공격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블랙번에서 챔피언십 득점 2위를 기록한 이 아담 암스트롱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챔피언십에서 28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를 기록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뉴캐슬 시절에 간혹 출장을 했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만 16, 17 그 무렵부터 이미 출장을 하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조커로 출장하고 하면서 아담 암스트롱 키는 작지만 아주 다부지고 움직임이 좋고 슈팅 한 방이 있고 이런 선수가 있었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만 24살이 됐습니다. 네. 이제는 챔피언십에서도 골을 많이 넣고 있고 상당히 성장 곡선이 꾸준히 완만하게 가다가 지난 시즌 챔피언십 블랙번 활약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를 지금 그 정도의 성장 곡선을 고려해 봤을 땐 1,500만 파운드 이적료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값어치를 할 수 있고 미래를 봐서도 좋은 영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는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해보고 상당히 발도 빠르고 영리합니다. 또 네. 움직임도 영리하고 슈팅력도 있고 수비들이 상당히 힘들어할 스타일. 네. 그래서 이 아담 암스트롱은 사우스햄튼에서 데닝스가 나가긴 했지만 상당히 잘 영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공격수고요. 두 번째 11위 선수는 부바 수마레 선수. 이 수마레 선수는 지난 시즌 릴이 리그왕에서 우승하는 데 공헌을 한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폴란드에 있었던 20세 이하 월드컵 때도 프랑스 청소년 대표였고 이제 만 22살인데요. 이 선수 역시 성장 그 곡선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이 부마레 선수는 지금 레스터 시티에서 영입을 했는데 은디디 선수가 건재한 상황이지만 전술적으로도 수마레와 은디디가 같이 있는 투홀딩일 때도 이 선수는 상당히 체격 조건이 일단 좋아요. 네. 188cm. 그리고 또 마치 무사시 소코처럼 스피드도 있고 그리고 발밑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모로 지금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운영 능력에 대한 기복이 약간 있는 게 아직은 흠이지만 이 선수는 아직은 어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신체적인 어떤 역량이라면 또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면 충분히 대형 선수로 성장할 잠재성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은디디와 함께 계속 한번 출장 기회를 늘려주면서 홀딩으로도 써보고 또 이 선수 원홀딩에 틸레망스 선수를 지금 사실 허리에 쓰고 있는데 틸레망스 선수를 약간 강팀이라고 할 때는 이 선으로 올려주면서 허리를 좀 강화시키고 투홀딩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옵션을 활용할 수도 있는 전술적 유연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레스터 시티에게는 수마레 영입은 상당히 괜찮은 영입이다. 네. 그래서 저는 요 12위와 11위 아담 암스트롱과 수마레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라리가로 가볼게요. 네, 저도 한 명만 그냥 번외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번외 그럼 11위 같이? 11위가 아니라 사실은 요 선수는 10위 안에 어딘가에 위치할 선수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아. 확정이 안 됐는데 제가 보고 있는 정보로는 사실상 임박이에요. 사실상 임박이고 아마 곧 수일 내로 아마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세비야가 포르투로부터 데려올 예정인 데려오기에 상당히 지금 시일이 임박해 있다고 판단이 되는 헤수스 코로나 선수. 네, 멕시칸 윙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헤수스 코로나는 멕시코 대표팀 내지는 포르투를 통해서 예전부터 그래도 많은 매니아 분들은 잘 아시는 선수일 겁니다. 포르투에서는 사실 전술적으로 거의 에이스에 가까운 역할을 또 근년에 계속 펼쳐왔었고 윙어가 본 포지션이기는 합니다만 또 근년에 보면은 팀 사정에 따라서는 윙백 역할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기본은 윙어인데 윙백까지도 소화가 가능한 선수인데 이 헤수스 코로나 선수가 세비야에 도착을 여태까지 못한 이유는 이 이른바 그 라리가에는 넌 EU 비유로피안 선수 그 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에 걸려서 지금 아직까지 못 데려왔는데 요 헤수스 코로나 선수가 곧 유로피언 여권이 생깁니다. 네. 유로피언 패스포트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만 마무리되면은 이제 세비야로 아마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수스 코로나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죠. 이 선수는 말씀드렸던 대로 윙어도 되고 윙백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멕시코 현재 축구에서 가장 종합적인 재능이
뛰어난 선수가 누구냐 하면은 뭐 이르빙 로사노 같은 선수도 있고 뭐 라울 히메네스 같은 선수도 있고 합니다만 왠지 조금 종합적인 면을 두루 봤을 때는 헤수스 코로나가 재능 면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의 멕시코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데려오면 세비야는 무조건 좋은 영입임에 틀림이 없어요. 사실 포르투 입장에서도 이 선수를 내보내는 거는 좀 비싼 이적료로 가야 되는데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앞으로. 그래서 포르투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헤수스 코로나를 내보내는 건데 이 선수는 아직 확정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번외로 놨지만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10위 안에 어딘가 순위에 들어갈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번외로 하나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헤수스 코로나를 번외를 말씀해 주셨고 10위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위는 바르셀로나 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뭐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분노하고 우려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지만 그래도 요 선수 데려온 거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유수프 데미르 선수. 요 선수가 2003년 6월 2일생이니까 이제 한 18살 된 선수죠. 그런데 이 유수프 데미르 선수는 역시 국내 지금 매니아 분들이 사실 정보 체계가 매니아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뛰어난 상황이라서 이 선수 바르셀로나 올 때 좋다. 그리고 일단 지금 임대로 왔거든요. 물론 이제 완전 영입이 차후에 가능한 임대인데 게다가 뭐 돈도 별로 안 들였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바르셀로나 팬분들이 일단 환영을 했는데 프리시즌 뛰는 걸 보니까 역시 재능이다. 이 선수가 이른바 이제 각 나라마다 메시들이 많잖아요. 이른바 오스트리안 메시, 오스트리아 국적이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안 메시 선수 소리를 듣는 선수인데 실제로 프리시즌에서 활약하는 거 보니까 메시의 느낌도 좀 있고 다비드 실바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미 페드리 선수로서 바르셀로나가 어린 선수 영입에 엄청나게 좋은 이제 결과를 낳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수프 데미르의 경우에도 제2의 페드리 같은 좀 성공 사례로 남기를 지금 바르셀로나가 뭐 아시다시피 뭐 돈을 쓸 수 있는 그렇게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린 선수가 기대치만큼 터져준다면은 그건 더 바랄 나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바르셀로나 또 현재 그래도 포진하고 있는 선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미르 선수가 얼마만큼의 앞으로 시간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쿠만 감독이 이미 프리시즌 동안 이 선수에 대한 재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질 것 같고 그랬을 적에 제가 봤을 때는 페드리를 좀 이어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10위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가서 두 명씩 한번 네. 들어볼까요? 10위는 토트넘의 라멜라와 스왑 딜을 한 세비야의 브라이안 힐. 네. 토트넘으로 왔습니다. 네. 이 브라이안 힐 선수가 이제 20살이죠. 하지만 지난 시즌 뭐 한효님도 이제 라리가에서 좋은 활약을 한 그런 선수들 얘기를 할 때 이 브라이안 힐 선수를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죠. 이 브라이안 힐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또 토트넘 같은 경우는 물론 지난 1라운드 시티전처럼 상당히 빠른 전환을 할 때 쓰는 뭐 그런 베르바인, 모우라, 뭐 손흥민을 위시로 한 3톱도 있지만 역시 중하위권 팀과의 경기 때 승점을 잘 쌓으려면 이런 선수가 필요합니다. 네. 이 브라이언 힐 같은 선수들이 내려앉은 수비를 상대로 수비를 좀 끌고 다니면서 창의적인 왼발도 잘 쓰고 그리고 드리블 능력도 있고 창의적인 어시스트도 잘 수행하는 선수예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오른쪽 윙어가 될지 뭐 조금 더 프리한 역할을 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수를 잘 활용한다면 중하위권 팀 또 상대로 할 때 또는 후반에 전술적 변화를 가져갈 때 상당히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 힐 선수는 전체적으로 수압디를 잘 한 것 같고 또 만약에 오른쪽 윙으로 출장한다면 뭐 지난 시티전 같은 경우는 탕감과 같이 아주 피지컬적으로 좋은 수비를 하는 선수가 오른쪽 수비에 있었지만 다른 중하위권 팀하고 할 때는 도어티 선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누누 감독이 또 도어티 선수를 울버햄튼 시절에 잘 활용했었습니다. 공격적으로. 공간을 열어주면서 도어티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도 수비를 다는 역할에 있어서 브라이언 힐 선수는 상당히 좋은 영입니다. 저는 뭐 수압딜이 잘 되지 않았나. 물론 라멜라 선수도 한효님은 1라운드 라멜라 승. 네, 라멜라 득점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안 돼! 이랬는데 지금 아니 두 골 득점왕은 넣었어요. 아니야. 아니 근데 어쨌든. 라멜라 득점왕 하면 어떡하지? 한효님 책임지셔야죠. 했던 게 있는데 아니 큰일 득점왕은 났네요. 아니야. 득점은 안 되죠. 엔네실이나 오캄포스가 더 많이 넣어야 그렇죠. 정상이야. 어쨌든 간에 그건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12위에 브라이언 힐 선수를 놨고요. 네, 9위는요? 9위는 에밀리아노 부엔디아. 네, 이 선수는 지난 시즌 노리치 시티에서 노리치 시티 승격을 이끈 핵심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를 이제 아스톤 빌라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네, 팬들 아시다시피 빌라가 잭 글리시를 얼마에 내줬나요? 1억 파운드에 내줬기 때문에 돈이 많죠. 네. 그래서 여러 선수들 뭐 베일리 선수도 데려오고 데니 잉스도 데려오고 뭐 많이 데려왔잖아요. 이 선수도 데려왔어요. 부엔디아 선수를 3,300만 파운드에 영입을 했습니다. 부엔디아는 그 전 시즌에 이미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노리치 시티 시절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팬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는 잭 글리시가 맡았던 뭐 윙어 역할도 했지만 실질적인 큰 역할에서는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도 잭 글리시가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롤과 또 약간의 윙어 역할까지도 병행을 해주면서 이 선수가 아주 창의적인 패스도 잘 넣어주고 오른발잡이지만 또 양발도 잘 쓰면서 뭐 패싱 능력, 공격형 플레이메이킹 능력, 돌파 능력, 찬스 메이킹 능력, 또 본인이 직접 순간적으로 박스에 가담을 했을 때 득점 능력까지 여러 능력을 보여줬고 지난 시즌에도 노리치 시티에서 15골이나 넣었어요. 네. 네, 물론 챔피언십이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뭐 빌라가 리온 베일리나 뭐 데니잉스나 이렇게 새로 가세한 선수들하고 이제 조직력을 맞춰야 될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글리시 내보내고 오히려 새로운 선수들로 또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이 선수는 아주 잘 데려왔다. 부엔디아 9위에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라리가의 네. 9위와 8위를 한번 들어볼게요. 9위는 대한민국의 또 스포티비를 통해서 계속 중계되고 있는 팀 네. 발렌시아. 발렌시아의 파라과이 국가대표 센터백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활약했던 오마르 알데레테 선수. 헤르타로부터 분데스리가 헤르타로부터 이제 발렌시아로 일단 임대가 된 선수인데 이 선수는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로 했던 영입. 일단 지금 망갈라 선수가 이미 뭐 팀을 떠났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뭐 디아카비 선수가 남아 있지만 망갈라와 디아카비에게 느꼈던 일단 불안감이 이 없어졌어요. 선수에게는 많이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뭐 망갈라 선수, 디아카비 선수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신체 조건이라든가 기본적인 가진 어떤 피지컬적인 조건은 굉장히 좋은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오늘 경기에서 사고 치지 않을까 이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항상 발렌시아 팬들이 괴로워했거든요. 그런데 알데레테 선수는 뭐 1라운드밖에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본 바로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능력이 좋다. 그러니까 발밑이라든가 빌드업, 시야 뭐 이런 부분도 갖고 있고 신체 조건도 뭐 디아카비 망갈라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그래도 190에 근접하는 신장이기 때문에 뭐 신체 조건도 그 정도면 괜찮고 그리고 파라과이 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끈적끈적한 또 아주 영리한 수비잖아요. 네. 그런 어떤 카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줄타기를 하는 듯한 그런 아슬아슬하고 끈적끈적한 수비력까지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파라과이 이 선수라서 약간 조금 덜 알려져 있었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능력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수비수이고 여기에 발렌시아에게 정말 필요했던 수비적인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첫 경기에서도 정말 경기 시작하자마자 퇴장당하고 계속 버티는 데 있어서는 알데레테 선수 공헌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첫 경기부터 아마 발렌시아 팬들은 알데레테가 있어서 이제는 조금 안심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9위는 알데르테, 그리고 8위는요? 8위 역시도 코파 아메리카에서 활약했던 선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칠레 국가대표 수비형 미드필더인 토마스 알라르콘 선수가 칠레 클럽인 오히긴스로부터 스페인의 카디스에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카디스는 역시 뭐 올 시즌에도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역시 강등을 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적인 수비가 단단해야 되는데 요 토마스 알라르콘 선수를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칠레의 아주 그 전형적인 스타일의 미드필더로서 딱 그거에 해당하는 기술과 재능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칠레 우리가 여태까지 비엘사 감독 이후로부터 칠레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매우 기동력 있게 움직이고 네. 선수들이 그러니까 어떤 투쟁심이라든가 기동력 좋은 데다가 여기에 전술적인 지능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어느 위치로 가서 상대를 막아야 될지 이거에 대한 또 판단력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칠레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알라르콘 선수가 바로 그런 칠레 선배들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연령으로 봐도 1999년생이니까 상당히 좀 젊은 편이고 여기에 제가 1라운드 또 경기하는 걸 보니까 역시 있어야 될 자리에 가서 절묘한 태클, 절묘한 블로킹, 그리고 볼 잡았을 때는 또 순간순간 자기가 볼을 몰고 나가기도 하고 뒤쪽에서 주변 동료들을 향해서 뿌려주는 패스도 괜찮고 그래서 카디스로서는 정말 수비를 단단하게 할 수 있고 또 공격적으로의 연결고리까지도 가능한 굉장히 좋은 선수, 게다가 투쟁심까지 또 있는 이런 선수를 얻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1라운드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제가 사실 이 주제 때문에 1라운드 웬만한 경기들을 잠 안 자고 보려고 노력을 많이 네. 해서 이렇게 봤는데 토마스 알라르콘 선수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칠레 국가대표팀으로서도 앞으로 중요한 선수일 거고 지금 카디스 올 시즌에도 상당히 깨소금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라리가 8위까지 알아봤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8위와 7위를 한번 들어볼게요. 8위는 조금 전에 제가 9위 때 아스톤 빌라의 영입 네. 부엔디아 선수를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또 아스톤 빌라에서 영입한 선수입니다. 리온 베일리 선수를 8위에 놨습니다. 네. 레버쿠센에서 역시 맹활약하면서 팬들에게도 낯익은 윙어죠. 아주 빠른 또 돌파력도 있고 또 왼발 크로스나 또 공격 지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어쨌든 빌라는 올 시즌에 이 딘 스미스 감독의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진 시즌이에요. 그래서 잭 글리시 이 한 명의 공백, 이 공백을 과연 영입한 선수를 어떻게 꿰어 맞춰서 네. 잘 해결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빌라는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포백과 허리 라인은 많이 안정화됐어요. 그래서 타이론 밍스나 에즈리 콘사나 이 중심으로 한 센터백, 또 캐시, 타겟 이런 이제 풀백들, 또 더글라스 루이스, 나캄바 중심으로 한 이제 허리 라인. 상당히 이제 이 뒤쪽은 그래도 밸런스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사실 엘가지, 버틀란 트라우레 이러한 이제 윙포드 자원도 그렇고 기복도 좀 있고 이 선수들이 뭔가 조금 확실하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릴리시를 내보내면서 사실 팀이 이제 그쪽 2선과 공격 라인을 재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잉스 선수가 이를 데려왔고 잉스 선수는 제 순위에는 없습니다. 12위 안에. 잉스 선수가 있고 또 지금 부상에서 이제 복귀를 해야 될 올리 워킨스가 있습니다. 워킨스는 이제 왼쪽 윙포드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좋은 이제 워킨스 같은 선수, 그리고 이 베일리 같은 선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엔디아. 이렇게 새로운 선수들이 좀 대거 들어가서 빠른 시간 안에 하나의 팀으로서 공격 조직력을 맞추려면 그러면 이제 이 딘 스미스 감독 역량이 올 시즌에 중요한 거예요. 이 감독이 진짜 좋은 감독인지 아닌지. 이게 시행착오가 좀 많이 길어지면 지난 시즌만한 그런 정도 성적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영입이 됐어도. 그렇죠. 첫 경기는 일단 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빌라가 영입은 잘했어요. 이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잘 껴맞추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7위는 시티에서 1억 파운드 영입한 빌라에서 넘어간 잭 글리시입니다. 네. 7위면은 이게 좋은 성적이에요? 나쁜 순위예요? 사실 1억 파운드의 가장 이슈가 되는 큰 대형 선수의 이적이기 때문에 7위면은 사실 순위가 좀안 좋은 예상보다는 거죠. 그쵸, 떨어지는 낮은 거죠. 거죠. 네, 네. 1억 파운드면은 사실은 적어도 한 3위 정도 그렇죠. 언저리 안에는 위쪽에 들어가. 있어야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7위에 놓은 이유는 잭 글리시는 매우 좋은 선수죠. 그래서 이 선수를 누가 데려가느냐. 잡는 팀이 어쨌든 승리자가 될 수는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일단 1억 파운드 상당히 비싼 이적료에다가 과연 시티가 그 2선 자원 또는 메잘라로를 또 맡기기도 해봤겠지만 어쨌든 그 공격형 미드필더와 2선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이쪽 영입을 그렇게까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시티는 사실 공격수가 우선이거든요. 최전방 포워드를 빨리 영입을 해야 되는데 1억 파운드를 거기다가 먼저 썼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시티 입장에서는 이 이적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최고의 우선순위 영입은 아니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사실 글리시까지 가다 보니까 베르나르도 실바도 입지가 조금 떨어져 있고 지금 다른 선수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어쨌든 그런 선수를 먼저 잡아온 거는 시티가 잘했어요. 다른 네. 팀한테 안 내줬으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영입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빨리 이 팀 글리시르라는 선수의 성향을 보면 시티라는 팀하고 정말 잘 맞는 유형일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저는 반신반의했던 부분은 있었거든요. 이 팀은 오히려 약간 중위권 이런 팀 가서
에이스 역할을 막 하면서 할 때가 오히려 더 빛나는 유형일 수도 있다. 하지만 CT 같은 데는 이제 팀이 하모니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팀 템포나 어떤 팀 조직력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이 선수의 성향 중에 약간의 버려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독과 이 선수가 조직적인 부분까지 잘 응축시켜서 얼만큼 빠른 시간 안에 시행착오 없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게 빨리 해결되면 좋고 생각보다 약간 길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리스크에 대한 걸 고려해서 7위에 놨어요. 잭 그릴리시를 7위에 넣은 장유한 님이었고요. 자, 그러면 라리가로 가서 7위와 6위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7위는 멕시칸 선수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호세 후안 마시아스 선수. 이 선수는 치바스 과달라하라로부터, 그러니까 멕시코의 아주 초명문 클럽 아닙니까? 네. 치바스로부터 이번에 헤타페에 일단 임대로 왔고 아마 차후에 또 완전 영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올림픽에 나왔어야 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연령이 1999년생이니까 올림픽 해당 연령이거든요. 그런데 부상이 좀 있었고요. 부상 플러스 제 생각에는 이 선수가 처음으로 헤타페라는 이제 스페인 리그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또 좀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배려를 또 해준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올림픽에 나갔어야 되고 뭐 올림픽에 안 뽑아갔으면은 골드컵 쪽으로 또 갈 수도 있는 선수인데 그 정도로 이미 멕시코에서는 이 선수가 앞으로의 차세대 멕시코를 이끌어갈 공격수, 굉장히 종합적인 여러 가지 재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을 보면 그 조앙 펠릭스 선수 보다는 창의적이진 않은 것 같지만 약간 또 조앙 펠릭스 같은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전방에서 골만 많이 넣는 스타일이 아니라 뭐 측면 플레이라든가 발재간이라든가 순간적인 어떤 동료를 돕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종합적이고 고른 기량을 갖고 있는 멕시코의 아주 젊은 공격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헤타페로서는 정말 영리한 영입이다. 꿀 영입. 우리 방송하기 전에도 장 의원님께 야 프리미어 리그는 비싼 선수가 훨씬 더 많이 왔으니까 라리가는 상대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 더 많이 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라리가 요번에 영입한 이 선수들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없는 것 치고는 잘한 것들이 꽤 있다. 그래서 결국 재정적으로 취약한 리그는 영리한 영입을 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아직도 뭐 여러 날이 남긴 했지만 지금까지 라리가 영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느낌은 없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괜찮게 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 호세 마시아스라는 멕시코 네. 공격수가 있고요. 제가 또 6위 해야죠. 이제 6위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6위는 1992년생 92년생? 유망주로 각광받은 시절이 있었던 에릭 라멜라 선수입니다. 92년생이 우리 또 손흥민 선수도 있고 뭐 네이마르 선수도 있고 등등 해서 92년생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또 얘기하던 시절들도 있었는데 이 라멜라 선수가 마침내 자신에게 굉장히 잘 맞는 팀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 동료들과의 어떤 호흡과 연계가 놀라울 정도로 세비야에서 굉장히 오래 뛴 선수 같은 활약을 보여줬고 여기서는 그 특유의 그 비효율적으로 볼을 뭐 오래 끌거나 하는 그런 모습도 뭐 처음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라멜라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갖고 있는 재능 자체는 전혀 나쁜 선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선수예요. 네. 좋죠. 네, 갖고 있는 거는 충분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긍정적인 쪽으로만 발현시킬 수 있으면 세비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그렇죠. 선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 시즌 지금 클럽 면에서 보면 브라이언 힐 선수를 비록 보내기는 했어도 또 브라이언 힐 선수를 라멜라 선수가 그냥 맞바꾼 건 아니거든요. 세비야가 아무래도 돈을 또 벌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쿤데 선수를 정말 내보내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남아있긴 한데 이 세비야가 올 시즌 정말 윈 나우 정책을 쓰는 것 같아요. 몬치 단장이 칼을 갈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벌써 베테랑급 선수를 6명을 지금 거의 영입이 된 선수까지 포함해서 거의 6명을 영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몇 명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세비야가 영입한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라멜라 선수 그리고 곧 성사될 것이 유력한 헤수스 코로나에다가 곤살로 몬티엘 제가 나바스 선수 자리를 좀 커버해줘야 될 백업 내지는 로테이션 멤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곤살로 몬티엘이면은 역시 또 좋은 영입이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라이트백 아닙니까? 여기에 왼쪽도 지금 아쿠냐 선수와 또 더블을 만들기 위해서 루드빅 아우구스틴손 선수를 또 영입을 했어요. 이 자리에 원래 이제 아쿠냐 선수 백업이 에스쿠데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조금 절정기가 지났고 약간 약하거든요. 그 자리를 스웨덴 대표인 아우구스틴손 선수를 또 데려왔고 여기에 지금 헤수스 코로나보다 조금 더 빨리 곧 확정될 것 같은 선수가 토마스 딜레이니 선수가 또 있어요. 네네. 도르트문트의 중앙 미드필더 토마스 딜레이니 선수가 아마 저희 방송 나가기 전에 확정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하는 상황까지는 확정이 아닌데 여기에 이제 드미트로비치 골키퍼까지 지금 딜레이니 선수, 코로나 선수까지만 확정이 되면은 지금 6명의 베테랑 멤버인데 여기에 만약 쿤데 선수가 뭐 나간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돈으로 몇 명을 또 데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비야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그리고 지금 라멜라 선수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지금 영입 러쉬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거는 브라이언 힐 같은 미래를 약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일단 세비야도 한번 윈나우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정책이 지금 발동이 걸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옳다고 보이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뭐 첫 경기 다 승리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불안 요소들을 안고 있는 시즌 아닙니까? 아틀레티코도 뭐 혼자서 완전히 뭐 독주할 수 있을 그 정도는 아니고 요때 사실은 세비야가 틈새 시장에서 한번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저는 절호의 시기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난주 이후에 또 쭉 이렇게 영입해가는 거 보니까 세비야가 내부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큰 일을 한번 할 수 있는 때다. 그래서 즉시 전력감 영입이 지금 굉장히 많고 요소마다 다들 좋은 영입이라서 물론 여기 뭐 순위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현재로서 클럽 영입 1등은 스페인에서는 세비야 아닌가. 몬치의 디렉터의 능력이 완전히 지금 살아나고 있는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6위까지 알아봤고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6위와 5위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6위는 라이프치히의 센터백이었죠. 네, 코나테 선수입니다. 리버풀로 왔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뭐 많은 영입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영입 한 게 어딥니까? 네, 좋은 센터백이죠. 키도 194cm 정말 크고 힘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가끔씩 전진 능력, 공격적인 어떤 능력, 그런 적극성도 있고 패스도 뭐 준수한 편이고 상당히 장점이 많은 선수인데 역시 리버풀은 반다이크가 복귀하긴 했지만 그 파트너 마팁도 그렇고 뭐 조 고메즈도 그렇고 이 센터백들이 부상이라는 그러한 악령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약간 불안정한 요소가 있거든요. 물론 코나테 선수도 부상을 꽤 당했던 선수긴 하지만 어쨌든 코나테 선수가 옴으로 해서 뭐 반다이크와 마팁이 짝을 이루던 아니면 부분적 로테이션을 통해서 반다이크의 짝이 바뀌던 아니면 어떤 경기는 반다이크를 쉬게 해주던 심리적으로는 스쿼드의 어떤 질적 또는 양적 그런 향상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됐어요. 이 한 명 딱 박아놓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한 명이 더 있다 이런 느낌이죠. 예전에 약간 불안했던 그런 센터백 스쿼드에서 전체적으로는 팀에게 끼치는 영향도 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쪽 포지셔닝에 좀 적극적인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영입은 일단은 잘했다. 코나테는 또 좋은 선수고 또 높이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셋피스에서도 기존의 반다이크와 함께 셋피스 공격력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같이 시너지를 내면. 그래서 여러모로 코나테 선수는 상당히 좋다. 뭐 스쿼드의 로테이션이나 또 팀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어떤 셋피스나 또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잘 영입이 됐다고 해서 6위에 놨고요. 5위도 역시 센터백. 지난 1라운드에 이제 데뷔전을 치렀죠. 교체 투입이 돼서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입니다. 네, 아탈란타에서 이제 토트넘으로 영입이 된 센터백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4,250만 파운드. 아까 코나테는 3,600만 파운드고요. 조금 더 높죠? 그렇죠. 네, 로메로 선수가 4,250만 파운드. 상당히 이제 좋은 센터백입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알더웨르트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공백
차원에서 선수가 한 명 들어왔어야 되고요. 로메로 선수는 상당히 순발력도 있고 좀 타이트한 어떤 대인 방어에도 능하고 또 키는 한 184, 5 정도지만 상당히 점프력도 좋고 네. 적극적인 유형의 수비를 펼치는 수비수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량도 상당히 좋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로메로 같은 유형이 오면서 토트넘은 여러 가지 전술적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금 센터백들 잘해주고 있지만 지난 경기도 산체스도 상당히 잘했고 또 다이어 선수를 센터백으로 쓴 누누 감독인데 여기에 이제 로메로가 올 경우에 뭐 기존의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없어도 탄강과 같은 유형은 또 3백으로 전환이 될 때는 오른쪽 센터백 역할을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로메로 같은 선수들이 높은 위치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할 때 윙백은 도어티, 레길론 이렇게 아주 공격적인 윙백을 쓰고 그래서 중하위권 팀하고 상대할 때도 4백을 운영한 공격적인 운영도 있지만 네. 3백 운영할 때 로메로 같은 선수들이 중앙에 있고 탄강과 같은 선수들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앞에서 부딪혀서 끊어내고 또 로메로도 그런 유형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라인에서 미리 인터셉트하고 끊어내고 이렇게 라인을 적절히 올리고 윙백은 상당히 공격적인 윙백들이 투입이 되고 또 브라이언 힐 같은 선수들은 또 공격적으로 휘젓고 여러 가지로 중하위권 팀하고 상대할 때도 전술적 옵션이 저는 생긴다고 보여져요.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그럼 4백 운영도 가능하지만 로메로는 전술적 활용 가치도 상당히 높다. 지금 현재 스쿼드를 고려해보면 매우 좋은 영입 토트넘에서.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전방에 있는 공격진만 부상을 안 당하면 되고요. 그렇죠. 네. 더 좋은 거는 케인을 지키면 더 좋죠. 네. 그런 과제가 이제 토트넘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코나테와 그리고 토트넘의 로메로를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시 라리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위와 4위를 얘기해 주세요. 5위, 4위는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위는 요거는 발음 문제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로드리고 데 폴. 데폴. 네. 오늘부터 저도 데폴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데파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그냥 데파울이라고 방송을 했는데 제가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찾아봐서 다 들어봤는데 아르헨티나 뭐 그 어디에서도 다 데폴이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선수는 데폴이 맞다는 겁니다. 현지 아르헨티나에서도 뭐 애초부터 그렇게 계속 제가 정말 많은 곳에 발음을 다 들어봤는데 파울이 아니고 데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 이름이 그냥 데폴인 거예요. 여기서 뭐 왜 데파울이 아니에요라는 질문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데폴 선수는 뭐 지난 주에도 제가 팀에 크게 도움이 될 영입임에 틀림없고 아주 잘했다. 뭐 코파 아메리카의 영웅이기도 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5등에 그래도 배치를 한 이유는 아까 그릴리시 선수 이유와 약간 유사해요. 뭐냐면 아틀레티코가 이 중앙 미드필드 쪽이 은근히 선수가 꽤 있습니다. 뭐 마르코스 요렌테 같은 선수를 거기다 놓을 수도 있고 기본에 저 코케 선수라든가 뭐 올 시즌에는 좀 활용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콘도그비아 같은 선수도 있고 이제는 르마 같은 선수도 또 중앙에서 제 몫을 다 잘해주고 사울 선수도 뭐 아직 안 나갔고 그래서 데폴 선수가 물론 아주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정말 아틀레티코의 1순위, 0순위로 필요한 포지션은 조금 아닐 수도 있어서 네. 물론 하지만 아틀레티코의 최전방 앞으로의 공격수 아닙니까? 그렇죠. 아틀레티코는 그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고 지금 찾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 선수와 연결은 되고 있거든요. 뭐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찌됐건 중앙 미드필드 쪽은 원래도 괜찮은 진용이 있었기 때문에 데폴이 아주 괜찮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1, 2등, 3등 여기 놓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5등. 그리고 4위도 요 선수도 이름이 다비드 알라바가 아니라 데이빗 알라바인 것 같아요. 영어식으로 데이빗이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알라바 선수인데 이 선수는 뭐 설명이 별로 필요 없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위치에 놔도 클래스 있는 활약을 해줄 선수다. 일단 뭐 첫 라운드에는 왼쪽 측면 수비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선수는 앞으로 레알의 필요성에 따라서 어느 곳이든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1라운드 하는 걸 봐도 정말 뭘 시켜도 괜찮게 하겠구나, 잘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라모스도 떠나고 뭐 바란도 떠나고 한 레알이기는 합니다만 알라바 같은 클래스 높은 선수를 데려왔다는 거는 그래도 레알 팬들에게는 굉장히 위안이고 실질적으로도 저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라바 선수가 4등. 뭐 선수 설명은 뭐 데폴이나 알라바는 저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영입이죠. 그렇죠. 자,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4위와 3위. 위로 올라갈수록 뭐 원투펀치 보시는 팬들에게는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네, 그런 선수들로 갈 것 같아요. 4위는 근데 뭐 잠깐 얘기를 할까요? 네, 사우스햄튼에서 긴급히 레스터시티로 이적을 한 네. 베스토그루입니다. 아까 얘기한. 네. 그 사우스햄튼이 세비야가 예를 들어 뭐 라리가 내지는 뭐 유럽 전체로 보더라도 대표적인 거상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우스햄튼이 예전부터 보면 예전부터 거상이죠. 프리미어 리그 내의 네. 최고 거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전부터 좋은 선수들이 사우스햄튼에서 많이 이적을 했죠. 어쨌든 베스토그루 선수도 사우스햄튼에서 사실은 뒤늦게 좀 확 터진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이 베스토그루가. 그래서 많은 빅클럽들한테 눈독을 받았는데 사실 나이 때문에 그런지 29살인데요. 네. 그렇게까지는 적극적으로 영입할 구단이 없었죠. 그러다가 레스터시티가 1,500만 파운드 영입을 했는데 저는 이거 정말 좋은 가격에 잘 영입을 했다고 보여져요. 네.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이 선수는 지난 시즌에 물론 이제 후반기로 막 넘어가면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매우 좋아졌습니다. 네. 수비력도 좋아지고 또 제공권을 활용한 그런 뭐 세트피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팀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 포파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서 제가 두 가지를 봤거든요. 최전방과 최후방. 최전방은 다카 선수가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활약하면서 많은 골을 넣었지만 저는 오스트리아 리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프리미어 리그 와서 봐야 된다. 다카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바디가 이번 시즌에도 좋았던 폼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냐에 대한 약간의 회의감이 있어. 후방에는 포파나 장기 부상이면 이거는 쉽지 않은데 그런 불안 요소가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포파나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선수가 왔기 때문에 베스토그루는 진짜 좋은 영입이 된 것 같고요. 네. 4위에 났고요. 3위는 제이든 산초. 원투펀치에서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리가의 3위와 2위. 네. 3위는 유로피언 슈퍼컵 첼시전을 봤고 저희 녹화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그라나다와 비아레알의 또 1라운드를 봤거든요. 네네. 비아레알에 새로이 영입된 세네갈 공격수 블라이의 디아 선수. 이 디아 선수가 물론 아직까지 골은 터지지 않았어요. 골은 터지지 않았는데 그라나다전도 보니까 이 선수가 정말 센스가 좋고 무브먼트가 정말 필요한 공간, 효율적인 공간으로 잘 들어간다. 그러니까 비아레알이 오늘 사실 새벽에 그라나다랑 득점 없이 비기고 말았는데 찬스를 많이 놓쳤거든요. 그리고 이 디아 선수 본인의 슈팅도 하나 살짝 빗나간 것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비아레알이 전방에서 좋은 장면을 만들거나 뭔가 역습에서 좋은 연계를 구사할 때는 블라의 디아 선수의 움직임, 패싱, 센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블라의 디아 새로운 신입생에게 기존의 비아레알 선수들이 조금 미안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디아 선수는 저는 비아레알이 굉장히 좋은 영입을 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가 EPL 클럽들도 예전부터 꽤 노리던 프랑스 리그에서 이미 잘했던 선수이고 이제 96년생이면은 아주 절정기로 이제 치닫는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제라드 모레노 선수도 있지만 올 시즌에는 비아레알이 이 블라의 디아 선수 덕을 상당히 볼 것 같고 세네갈 대표팀도 앞으로 이 디아 선수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위를 들어볼게요. 2위는 요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원래 잘하리라고 예상됐던 선수가 뭐 1라운드 잘하더군요. 바르셀로나의 멤피스 데파이. 네. 설명 끝. 데파이. 네. 까지 2위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1위, 2위 같이 들을까요? 네. 2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레알 마드리드의 센터백 라파엘 바란이고요. 네. 바란. 뭐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네. 1위는 루카쿠입니다. 네. 루카쿠. 첼시로 와서 까꿍. 루카쿠. 그 첼시가 제가 첼시라서 우승할 지금.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제는 좀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우승 후보죠 올 시즌. 근데 지난 시즌은 저는 우승 후보라고 생각 안 했고 리그에서는 올 시즌은 우승 후보 중엔 한 팀. 네. 그렇게 저는 어쨌든 첼시에 계속 우승, 한현희 꾸준히 예. 기복 없이 첼시에 걸겠습니다. 네. 첼시가 근데 우승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의 아직 이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그거 좀 지켜보겠다. 끝나면 보려고 얘기하려고. 케인이 시티로 가면은 전 시티가 우승할 거라고는 보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이건 혼전.
네 팀이 막 혼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이제 라리가의 1위. 라리가의 1위. 라리가 1위는 약간 의외성으로 저는 했습니다. 오, 그래요? 1위 예측 불가능한. 로코모티비 트빌리시라는 조지아 클럽으로부터 발렌시아로 원래는 발렌시아 메스타야에서 뛸 것 같았는데 1라운드까지 뭐 프리시즌부터 본 결과 주전 골키퍼가 될 것 같아요. 네. 일약 기오르기 마마르다시빌리 조지아의 미래를 책임질 엄청난 괴물 골키퍼가 될 선수입니다. 네. 2000년생이거든요. 2000년생이니까 굉장히 젊죠. 2000년 9월생인데 프리시즌에서 잘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발렌시아가 실로손 골키퍼, 자우메 골키퍼 사실은 자우메 선수도 웬만한 클럽 가면은 다 넘버원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마마르다시빌리 선수 이 선수는 메스타야에서 일단 좀 쓰겠구나. 발렌시아 2군 팀이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우메 선수와 실로손 선수가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프리시즌에서부터 마마르다시빌리 선수가 기회를 좀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엄청 잘하네? 1라운드 드디어 뛰었었거든요. 헤타페전에서. 와, 마마르다시빌리 선수는 우리가 장 의원님과 예전에 그런 주제도 했었는데 데뷔전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른 선수 뭐 톱10 뭐 이런 주제도 했었거든요. 마마르다시빌리의 헤타페를 상대로 한 라리가 데뷔전이 저는 그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른 역대 레벨의 선수급으로 잘했어요. 오, 대단하다. 그런데 이 선수가 또 게다가 신장이 1m 99 거의 2m에 육박하는 엄청난 신장인데 순발력까지도 엄청나게 좋고 판단력도 도저히 뭐 21살 골키퍼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조지아에서 저 선수를 차세대 조지아를 이끌 괴물 골키퍼로 기대하는 이유가 있구나. 발렌시아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1라운드만 보건대는 실로손이라든가 자우메 골키퍼를 오히려 정리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 정도로 1, 2, 3가 다 넘버원급일 필요는 없잖아요. 골키퍼가. 그래서 마마르다시빌리 선수가 저는 발렌시아가 정말 보석을 거의 주었지 않나. 물론 사실 뭐 데파이 선수라든가 뭐 디아 선수, 아까 뭐 데폴 선수 이런 알라바 선수 이런 선수들도 실력에 비해서는 좀 싼 시세로 다 온 선수들이에요. 뭐 자유계약 선수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놀라움의 크기에 있어서는 기대치 대비 이 놀라움의 크기는 마마르다시빌리 선수가 저는 라리가 현재 1위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라리가에서는 탑10,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탑12로 12.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각 팀에 왔으니까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쭉 보면서 리그 끝에는 또 어떤 퍼포먼스를 낼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또 다시 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댓글에 보니까 왜 옐로우를 안 하냐. 옐로우를 옐로우 기다리고 시작해야죠, 있다. 예, 그래서 리그가 시작했으니까 옐로우를 여러분 시작하는데요. 뭔가 또 특이하게 조금 더 발전적이 돼서 돌아옵니다. 네, 옐로우가 좀 강력해진다는 썰이 있죠? 그렇죠. 네. 더 강력해지고요. 거기다가 또 바로 오진 않지만 이제 좀 얼마 뒤에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올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식구도 또 들어올 예정이기 새로운 때문에 프로그램이요? 예. 진짜요? 예. 아니 그렇습니다. 저 지금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기대해 보시죠. 금시초문. 저도 금시초문. 어쨌든 기대 많이 하시라는 점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예고해 드리면서 저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